안녕하세요. 귀궁팬 여러분. 야옹이 드라마 유튜브입니다. 지난번 용담골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반전들 기억나시죠? 비비가 풍선의 계략에 넘어가 팔척귀에게 야광주를 빼앗겨 소멸. 이무기는 홀령도 안 남는다. 는 말에 강철이의 상심이 가슴 아팠어요. 강철이와 열이 맹청 무단 침입으로 김봉인에게 신문받았지만 왕의 작전으로 풀려 용담골로 향했죠. 대비 증언과 내금의 감시로 김봉인의 배신이 드러나 유배. 자객들이 유배되는 김봉인을 구출했지만 김봉인 본인이 제공해준 풍산의 새로운 신당에서 팔척귀에게 베어 최후를 맞았어요. 용담골 도착 직후 왕 일행이 마을 내려다보며 상선에게 조사명하고 아전이 두청현 용담골에 100년 만에 임금님 오셨다. 전쟁 때 피신 전설이 있다. 라 밝혔죠. 용담골 최원우 대감집에서 장원수 살해 고백, 외다리기 봉인 후 창고 단서로 광안문집 발견, 강철이가 불태우기 직전 건져 왕에게 전달. 마지막. 팔척귀가 윤갑 홀령 뱉으며 반전 엔딩. 13화 예고 보셨나요? 이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인 것이냐? 지옥도였다. 원자마마 처소다. 다 빼앗겼다. 까지. 숨막히는 전개 예고됐죠. 16부작 중 13화는 결전 직전. 광안문집 비밀. 원자 위협. 윤갑 원한. 풍산 음모까지 터질 예정이에요. 과연 강철이와 열이는 팔척귀 원한 풀고 윤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13회 뇌피셜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1초만 눌러주시면 강철이가 팔척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담골 수소, 정한 방안,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아요. 왕, 강철이, 열이, 상선, 최원우 대감이 자리에 앉아 있죠. 책상 위엔 낡은 광안문집만 놓여 있어요. 왕은 책을 다 읽고 손을 올리며 이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인 것이냐? 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요. 강철이 100년 전을 회상하는 말투로 100년 전 용담골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팔척귀는 100년 전 용담골 사람들의 원한이 뒤엉켜 있었던 게다. 라 답해요. 열이는 옆에서 슬픈 표정으로 강철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 상선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데 100년 전 북방 오랑캐가 습격했고 왕은 오랑캐를 피해 도성을 버리고 거래 있는 사람들과 용담골로 피신을 왔으며 왕이 용담골에 머무르는 동안 왕 밑에서 세자를 보호하는 장수가 세자를 안고 있는 유모가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세자를 구하려고 불타는 마을로 향했고 거기서 세자를 구하고 유모에게 세자를 맡기고 유모가 돌아갈 수 있게 뒤에서 오랑캐를 막으며 마을 사람들까지 지키느라 뒤늦게 왕 쪽으로 돌아왔으나 이런 사실로 최원우의 고조부인 최길상이 자신보다 그 장수가 공적이 높아질까 두려워서 세자를 구한 공적은 감추고 오랑캐에게 왕의 위치를 알렸다고 거짓으로 연종대왕에게 알리면서 전쟁 중에 즉결 심판으로 그 장수를 화형에 처하고 심지어 왕의 피난을 위해 백성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이탈한 자는 참수하고 항복한 자는 토벌하는 등 주민 수백 명이 학살당했다. 라고 정리를 해요. 더불어 상선은 이때 죽은 장군이 왕조가기와 백성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모를 꾀했다는 모함을 받아 화형당하고 심지어 백성들까지 돌보지 않고 학살했던 왕에 대한 분노가 모여 팔척귀가 탄생한 것이라고 말해요. 왕은 내 조상의 오만, 신하의 배신이 백성을 팔척귀가 단지 악한 복수의 악귀가 아니라 왕실과 양반들의 무책임으로 외면당한 백성들의 억울함의 결정체였구나. 라 충격받아요. 그리고 이때 구해진 왕조가이가 강철이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아이를 구한 장수는 아이의 눈을 통해 비치는 강철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왕은 눈빛 굳히며 일어서요. 그 장군이 살던 곳으로 가야겠다.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찾아볼 것이다. 라 단호히 말해요. 그날 밤 왕은 열이와 강철이와 함께 오래전 장군이 살았던 집터를 찾아가요. 자욱한 안개 아래 돌담이 무너진 폐허 속 열이가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조용히 흙을 파헤쳐요. 열이가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오래된 나무함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요. 왕은 손수함을 열어보죠. 안에는 호패 하나가 붉은 천에 감겨 있어요. 호패는 낡았지만 이름이 남아있죠. 문집에 기록된 바로 그 장군의 이름이에요. 마침내 억울하게 사라졌던 충직한 장군의 존재가 다시 역사 위로 드러난 순간이에요. 왕은 붉은 천에 감싼 호패를 직접 품에 넣어요. 열이는 왕과 강철이에게 돌아서며 나직이 말해요. 할머니가 쓰셨던 신당을 한번 보고 싶사옵니다. 라며 눈빛 간절해요. 열이는 도성으로 돌아가기 전 넙덕 할머니의 신당에 잠깐 들러 화덕차사 소환 기록을 찾고 싶어 해요. 용담골 오기 전 열이는 가섭스님에게
13년 전 넙덕 할머니가 어떻게 저승사자를 부르셨는지 물었고, 스님은 그 방법은 오직 넙덕만이 알았고, 넙덕이 어딘가에 화덕차사를 소환하는 의식에 대해 기록을 남겼을 거다 라 답했죠. 여리는 강철이의 야광주 소진 없이 팔척귀 천도하려면 화덕차사 소환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강철이 좋아, 가보자 라며 고개 끄덕이고 둘은 넙덕 할머니의 신당으로 향해요. 신당은 13년 전 할머니 돌아가신 뒤 굳게 잠긴 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마치 여리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기한 정적이 여리를 감싸요. 여리, 숨을 깊이 들이쉬고 안쪽 불단 앞에 무릎 꿇어요. 넙덕 할머니의 신당, 이 불단 아래에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거야 라 중얼거리며 불단 아래 나무 바닥을 조심스레 드러내요. 낡은 천으로 덮인 두루마리 하나가 드러나요. 붉은 실로 묶인 두루마리를 열이 조심스레 펼쳐요. 안에는 화덕차사를 부르는 부적과 함께 의식에 대해 상세히 적힌 글이 있죠. 마지막 장엔 넙덕의 붓글씨로 화기는 불로 떠나야 하니 불의 사자를 불러야 한다. 이 의식은 오직 참된 연민을 지닌 자만이 완성할 수 있다 라 쓰여 있어요. 두루마리 뒷면엔 낡고 희미한 글씨로 마치 여리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처럼 또 다른 글 남겨져 있죠. 여리야, 내가 이것을 찾아서 읽고 있다면 너는 결국 팔척귀와 맞서고 있구나. 나는 너를 안다. 고운 마음을 지녔지만 때론 너무 아프게 사람을 끌어안는 아이였지. 그 마음이라면 화덕차사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 적혀 있어요. 여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어요. 할머니의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는 사이 알 수 없는 울컥함이 올라와요. 할머니, 난 아직이 불러보며 눈을 질끈 감죠. 오래전 자신을 안아주던 따스한 손길, 등을 토닥이던 숨결이 기억 속에서 어렴풋이 되살아나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고요히 뺨을 타고 흘러요. 강철이 말없이 여리 곁에서 어깨를 토닥여요. 두 사람이 신당 문을 열고 나오자 그들의 뒷모습 뒤로 닫힌 신당의 문이 바람에 덜컥거려요. 윤갑집 마당, 밤, 여리와 강철이, 넙덕 할머니 신당에서 돌아와 골담초 톱은 품에 안고 도착해요. 여리와 강철이 궁궐 마당에 도착하자 이미 떠돌던 윤갑 홀령이 모습을 드러내요. 여리가 윤갑나리 라 다가가며 팔척귀가 뱉어냈어 라 외쳐요. 강철이 잡아먹은 홀령 놔준다고? 말이 안 돼 라 놀라요. 여리 일부러? 대체 왜 라 의아해하며 윤갑 홀령을 바라봐요. 다음 날 아침 윤갑집 마당은 밝은 햇살로 물들어요. 윤갑 홀령 여전히 떠돌며 영금을 보고 내 어머니 란 아직이 중얼거려요. 그러다 여리와 강철이 손잡은 모습을 보고 다 빼앗겼다 라 주저앉아 울어요. 여리가 넙덕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 떠올려요. 할머니는 원래 몸 주인의 혼이 찾아오면 빙의한 혼과 충돌해 정신과 육신이 다칠 수 있다 하셨어 라 중얼거리며 이대로 두면 윤갑날이 몸에 갇힌 강철이가 다칠 거야 라 걱정해요. 윤갑 홀령, 내 몸, 내 삶, 내가 모두 훔쳤어. 내가 직접 되찾겠다 라 비명처럼 울부짖죠. 멀리서 풍산, 그리 원한이 차오르거라 라 웃으며 지켜봅니다. 안석주 집, 어둠 속 풍산이 안석주를 찾아가요. 안석주는 예조판서, 왕의 노비제도 폐지개혁 반대하는 기회주의자예요. 풍산은 왕이랑 윤갑이 친하니 윤갑 따로 불러내면 내가 처리할게요 라 속삭여요. 안석주, 윤갑이 왕 설득하면 개혁 밀어붙일 텐데 라 고민하자. 풍산은 윤갑만 불러내면 개혁 막을 기회요. 술자리 전에 이걸 술에 타시오라며 작은 병을 건네며 설득해요. 안석주는 모르지만 그 병엔 주술 섞인 돼지피가 담겨 있었어요. 안석주, 좋소. 만남 명목으로 데려가겠소 라 고개 끄덕여요. 안석주 집 서재, 어두운 방 안에서 안석주가 먼저 도착해 풍산이 준 주술 섞인 술을 준비해요. 돼지피와 풍산의 주술이 섞인 술이 은은한 빛을 띠며 탁자에 놓여 있죠. 잠시 후 강철이 늦게 도착해요. 안석주, 검서관, 오랜만이네. 한잔하지 라 권하며 술잔 내밀어요. 강철이 의심스러운 눈초리지만 잠 받아 마셔요. 순간 가슴 쥐며 고통스러워해요. 돼지피 주술 영향인지 팔척귀 기운인지 온몸 떨리며 쓰러져요. 강철이 이러다 여리를 지키지 못할지도 라 괴로워하며 눈앞 흐려지자 윤갑 홀령 환영 보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팔척귀가 나타나요. 팔척귀의 검붉은 기운이 순식간에 강철이의 몸을 감싸더니 불꽃이 일렁이는 손을 강철이의 가슴으로 뻗어요.
팔척귀의 손끝은 야광주를 향해 곧장 파고들죠. 강철이 몸 비틀며 고통에 몸부림쳐요. 팔척귀, 낮은 중얼거림으로 이제 내 힘은 내 것이다.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하리라 라 선언해요. 왕은 강철이가 대전에서 나와 안석주를 만나러 가기 전 예조 판서를 만나러 간다고 말한 것이 마음에 걸리고 저번처럼 강철이가 병조 판서를 죽였던 것처럼 예조 판서도 죽일까봐 여리와 함께 안석주 집으로 가요. 안석주 집에 도착한 왕과 여리는 강철이가 당하는 모습을 목격해요. 왕은 붉은 천에 쌓인 장군의 호패를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쳐요. 팔척귀, 내가 누구인지, 너의 원한이 무엇인지 이제 나는 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달래줄 것이니 그 공격을 멈추고 이제 이승을 떠나라 라 외치지만 팔척귀는 그 말에 오히려 더 깊은 분노가 번져나가요. 강철이의 야광주를 움켜잡으려는 순간 열이 서둘러 왕에게서 호패를 건네받아 한 손에 올려들어요. 그녀의 눈빛은 결연해요. 다른 손엔 넙덕 할머니가 화덕차사 소환에 대해 기록한 두루마리와 부적이 들려 있어요. 여리는 화덕차사를 소환하기 위해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해요. 불에 타 죽은 혼을 이끄는 화덕차사여, 억울함의 가친을 거두어 가소서. 불꽃의 길을 열고 이승의 문을 닫아 주소서. 불타 죽은 원이여, 화덕차사의 손에 이끌려 저승으로 향하소서 라 읊죠. 그 순간 부적과 호패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땅 위로 붉은 불꽃의 형상이 솟구쳐요. 어둠 가르는 검붉은 그림자가 떠오르죠. 그것은 바로 불에 타 죽은 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화덕차사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화덕차사의 형상이 제 모습을 갖추기 직전 팔척귀가 비비의 야광주를 토해내 손에 움켜잡아요. 이내 야광주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부적과 호패의 불꽃 주위에 물의 장막을 형성하더니 불꽃을 삼켜버려요. 타오르던 불길은 삽시간에 꺼지고 화덕차사는 연기처럼 허공 속으로 사라져요. 화덕차사 소환은 아깝게 실패로 돌아가고 팔척귀도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요. 여기서 잠깐 비비의 야광주를 토해놓고 팔척귀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출 때 야광주를 가지고 갔을까요? 안 가지고 갔을까요? 여리는 입술 떨리며 무릎 꿇고 쓰러져 있는 강철이를 부축해요. 강철이 불 꺼진 부적과 호패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어요. 왕은 말없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움켜쥐어요. 엔딩. 안석주 집. 팔척귀 기운 폭발하며 왕가의 끝이 온다 라 포효한다. 와, 여러분 13화 뇌피셜 어떠셨나요? 광화문집의 충격적 비밀, 원자 처소 위협, 윤갑홀령의 원한, 풍산의 교활한 음모, 화덕차사 소환까지 숨막히는 전개였죠. 귀궁은 단순 퇴마가 아닌 인간의 오만과 희생,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예요. 강철이와 여리의 사랑, 왕의 백성 위한 헌신이 희망을 찾아갈 거예요. 동시간대 6주 연속 시청률 1위, 최고 시청률 10.7%를 기록한 귀궁, 13화도 기대되네요. 14화 떡밥, 팔척귀 정체 완전 폭로? 윤갑홀령의 선택? 풍산과 팔척귀 최후? 여러분, 13화 어떤 장면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